무섭다. 그러면 141페이지에 344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그 틀린 거 고쳐보시고 요거 연습 문제 꼭 그다음에 344번까지만 보고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꼭 틀린 거 한 번씩 고쳐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모르는 거 체크 다시 할게요. 여기 부분은 34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80도만큼 회전했던 이 세타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했대요. 180도 회전했다는 소리는 뭐 그냥 한번 혹시 처음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세타래 2세타. 그다음 2세타를 5세타를 여기가 뭐 어떻게 된대 막 이렇게 모르겠어. 여기 돌려갖고 막 이렇게 해서 5세타가 됐대. 뭐 이렇게 세타 5세타. 그리고 얘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근데 얘가 2세타 아닐까? 얘랑 이렇게 했더니 얘가 5세타인데 5세타랑 지금 차이가 180도래. 180도만큼 동경을 회전했다는 소리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몇이다? 180도다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5세타에서 2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했더니 여기다 지금 두 개 차하면 180도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뭐 하기로 했어? 360도만큼 몇 번 돌리기로 했어요. 360도 곱하기 정수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 정리를 하면 3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타의 각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세타의 각은요 3을 나눠줍니다. 120도 곱하기 n에다가 6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n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n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될 거야. 왜? 0을 집어넣게 된다면 세타는 60도가 될 거고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80도 되고요. 세타. 그다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240이니까 300도?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60도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어차피 뭐랑 똑같아? 60도랑 동경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어떤 거 따지면 돼? 180도랑 360도 사이에 들어가는 이 300도만 계산, 요거 300도만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세타가 우리가 180도랑 36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네. 5세타를 회전했던 2세타랑 동경 일치하면 그럼 2세타 자리에 5세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2세타 자리에 5세타 2세타 2세타랑 5세타가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 반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 5세타 여기가 5세타래. 그럼 얘를 180도 돌렸더니 이렇게 2세타가 된대.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상관없어요. 얘가 2세타에서 5세타 그럼 여기가 2세타래. 그럼 이렇게 5세타가 된대. 그럼 2세타에서 5세타를 빼. 2세타에서 5세타 뺐대요. 그럼 얘가 180 플러스 360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차이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하고 180도 한 다음에 얘가 360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얘가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마이너스 60도 플러스 360 아니다. 그게 아니면 네. 왜 180도 차이? 왜 180도 차이냐고요? 180도 돌렸다고 그랬으니까. 180도 돌렸대요. 그만큼 돌렸으니까 그걸 빼면은 180도가 차이 나지 않을까? 3에다가 4를 더했대. 그럼 4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닐까? 3이랑 7이랑? 그런 식으로. 돌렸으니까. 그만큼 회전시켰더니 일치하였다. 동경이 일치하였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렸더니 5세타가 됐으니까 동경 일치하면은 180도만큼 두 개의 동경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니까 그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안 푼 사람들 꼭 제발 다시 풀어오고요. 141페이지까지 우리 어디 할 거냐면 넘어가서 143페이지 삼각함수 정의를 할게요. 삼각함수 정의 143페이지 삼각함수 새롭게 이제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삼각함수가 사실 처음에 배울 때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정의를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각 하는데도 헷갈렸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볼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거 기억나요? 삼각비 정의했던 거? 삼각비? 삼각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했었어? 0부터 90도까지밖에 정의 못했어.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뭐 했어? 세변의 길이비 한 개의 삼각비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 그럼 얘 뭐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밑변의 길이 x, 높이 y,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r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인 세타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예? r분의 y.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했었죠. 똑같이 할 거예요. 뭐예요? 그냥 이 세타를 그러면 우리 삼각비에서는 어떻게 했어? 0부터 90도 사이에서만 정의를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 해요? 얘를 확장시킬 거예요. 이 세타 어떻게 가져갔었어요? 우리 360도도 돌리고 막 720도 돌리고 막 1000도, 만도, 10만도 막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서 얘 여기다가 그냥 실수 전체 값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도 이 뭐 삼각 B처럼 이런 삼각 함수를 정의를 해갖고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 0부터 90도 사이에서 정의가 돼 있던 걸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전체 값으로 이 세타의 값을.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 여기다 막 45도, 막 60도 이런 거 들어갔던 거 어떻게 바꿨어? 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런 실수로 바꿨죠.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거야. 숫자로. 일반적인 숫자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각도긴 한데 똑같은 각도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 그냥 우리가 계산이 용이하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고 그거를 그냥 뭐 전체 각도로 0부터 90도 사이의 값이 아닌 전체 각도로 새롭게 확장을 시켜서 정의를 할 거다. 그거를 잘 기억하고 우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이랑 삼각함수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관계에 있어요. 오, 잘 그렸다. 그래서 이 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지금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의를 할 때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하면 오히려 힘들어. 헷갈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단위원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단위원.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단위분수 뭔지 알죠? 단위분수가 이게 그 분자의 값이 1인 거 그런 거처럼 얘 뭐예요?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원 위에서 점을 하나 찍을 건데 그 점이 계속 움직일 거야. 여기 위에서 그 동점, 얘를 동점이라고 하거든요. 멈춰진 점을 정점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하잖아. 그 동점에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뭐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우리 그냥 삼각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 뭘 하자고? 점을 한 개 찍자고. 점 한 개 찍읍시다. 어디 위에서? 이 단위원 위에서 점을 찍어요. 그 점을 x, y라고 할 거고 우리 그럼 삼각함수니까 뭘 잡아요? 각도를 잡을 거야. 똑같이 뭘 잡았어? 원의 중심에서 이 P까지 반직선을 그려버려요. 반직선 잡으면 뭐 나와? 이 우리 시초선은 어디서 잡았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잡을까요? 세타라는 각으로 그냥 한번 잡아버릴게요.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삼각함수 정의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삼각비 정의할 때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잡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그려버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직각삼각형 하나 잡읍시다. 이거 단위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P점까지 거리 몇일까요? 여기 거리 몇이에요? 여기 거리? 1이죠. 1. 그러고 여기 거리는 몇일까요? X겠죠. X. 여기 거리는요? Y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사분면에 만약에 있다고 치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노란색으로 하지 말자. 새롭게 그냥 하얀색으로 하고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삼각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삼각 B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정의했어? 예? 1분의 Y죠. 1분의 Y. 괜찮아요?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에서 뭐였어? 1분의 X였죠. 코사인이니까 1분의 X.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어떻게 했어요? X분의 Y입니다.
그럼 얘 1사분면에서는 가능해요. 어떤 거랑 똑같아. 1사분면에서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니까 어차피 삼각비 정의하는 거랑 똑같이 정의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여기다 찍히면 어떡해? 여기. 이런 점에 찍히면 어떡해? 2사분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돼요? 직각 삼각형 그려도 지금 여기가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y고 이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할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그럼 정리를 하면 얘는 는 y죠. 는 y. 는 x. 얘는 x분의 y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세타를 뭐의 좌표라고 생각할 거냐면 y좌표라고 그냥 볼 겁니다. 그냥 y좌표랑 똑같이 볼 거예요. 이 지금 단위원 위에서 한 점 찍어. 그 점에 뭐라고?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게 우리 이거 사인 세타예요. 이 각도, 이 점에 대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각도 잡을 수 있죠. 동경 한 개 잡고 여기서 이 동경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라 하면은 이 동경으로 이루어진 이 뭐야 돼? 반직선이랑 이 단위원이랑 교점이 생길 텐데 그 교점의 y좌표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의 정의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잡을 거라고. 에? 너무 어려워요? 이해 안 돼요? 그냥 y좌표예요. y좌표. 이 동점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 단위원에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의 y좌표 값을 다 모아놓은 게 사인 세타 값인 거예요. 그냥 정의를 그렇게 해버리자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그냥 x좌표예요. x좌표. x 길이가 아니고 x좌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x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서 길이로 해버리면 이게 그 값이 맨날 똑같이 나와갖고 이 그냥 뭐 0부터 90도 사이에서 값이랑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좌표로 이렇게 잡아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그럼 x좌표분의 y좌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 x좌표분의 y좌표 이거 뭐 지금 기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치 있는 사람 보이긴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돼요? 기울기죠. 어디서부터? 0,0부터 원의 중심부터 저 점까지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럼 삼각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삼각함수 그냥 정의를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원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자고? 동점 한 개 찍어. 그냥 단위원 위에서 점 한 개 찍어. 뭐 여기 찍든 찍어. 막 이렇게 찍었어. 찍으면 이 시초선에서부터 각도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 각도를 여기 세타에다 집어넣으면 이 동점에 여기 점에 P를 찍으면 여기 점에 좌표가 있을 거지. 뭐 x, y 있을 거야. 그 y좌표가 이 사인 세타의 값이라고요. 괜찮죠? 여기 점에서 각도를 잡아요. 그럼 이 각도의 사인 세타 값은 이 점에서의 y좌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사인 좌표는 x좌표예요. 탄젠트 세타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원래. 아시겠죠? 이렇게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면 막 삼각함수에 대해서 막 이게 값이 튀어나와 막 이상하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괜찮죠?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좀 깨끗하게 지웁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까지 지우지 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사인 세타는 y좌표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 어디에서의? 단위원 위에서의 y좌표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이 y좌표는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1사분면에서는 양수예요. 1사분면에서 양수. 그러면 1사분면에 대해서 지금 1사분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올까요?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옵니다. 1사분면에서 동경을 찍었어. 어떤 점이든 동경을 찍어갖고 동경 찾아갖고 어떻게?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데 그럼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와요. 왜? y좌표가 다 0보다 크잖아. 여기 위에 있는 값 다 0보다 크잖아. 여기 있는 값들의 y좌표는 다 0보다 크니까 사인 세타 값은 다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값은 뭐라고? x좌표들이라고. 그럼 얘도 다 x좌표고 양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도 여기 위에서 동경 다 잡았을 때 그때마다 잡히는 우리 이 동점들의 x좌표는 다 뭐예요? 양수니까 0보다 커요.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지금? 이 각자의 사분면에서 동경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동경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x, y 좌표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로 잡아버릴 수 있다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의 중심에서 기울기라고 했어. 기울기니까 뭐야? 여기 이렇게 그어버리면 항상 기울기잖아. 얘가 0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삼각비 따져보면 이 삼각비는 다 어떻게 돼? 다 양수야. 사인 45도 다 양수죠. 뭐 코사인 45도 양수고 코사인 60도 양수고 얘가 90도 사이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는 다 양수야. 90도가 됐을 때 막 1되고 코사인은 0, 사인이 1되고 코사인 0되고 뭐 탄젠트는 뭐 90도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0부터 90도 사이에서는 삼각비는 다 양수예요. 삼각함수, 삼각비가. 그래서 삼각비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분면을 따져볼게. 이사분면. 그럼 이사분면에서는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x좌표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돌아가갖고 여기에 대해서 점을 찍어보면 지금 x좌표 여기서 p, x, y라고 찍자.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x좌표가 이사분면에선 음수야. y좌표는 양수예요.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또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사분면에서는 이사분면에서 동경을 잡았을 때 그럼 여기에 각도, 이 둔각 있죠? 지금 9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값은 우리가 y좌표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좌표는 코사인 값은 우리가 지금 x좌표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0보다 작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음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뭐만 0보다 커? 사인만 0보다 큽니다. 요거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3, 4분면에서는 x, y 좌표 둘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 사인 세타가 음수예요. 코사인 세타도 이 3, 4분면 위에서 움직이는 동점의 x좌표, y좌표라고 했어. 코사인, 사인이. 그래서 둘 다 음수입니다.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 얘가 요렇게 그어지면 다 양수잖아. 여기 기울기가. 원점에서 이렇게 기울기 다 그랬을 때. 얘 양수입니다. 그럼 3, 4분면에서 양수인 값은 뭐예요? 3, 4분면에서 각도를 재고 그 각도 이 동경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재버리면 무조건 뭐예요? 양수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4, 4분면 마지막으로 그럼 4, 4분면에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요 삼각 함수 값에 대해서 요거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4, 4분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 x좌표는 뭐예요? 양수예요. y좌표는 음수죠. 그럼 x좌표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 y좌표 음수니까 얘가 음수.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울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 음수가 됩니다. 뭐만 양수예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예를 들어서 사인 330도가 사인 330도면 어디 위에 지금 각도예요? 몇 사분면 위에서 각도요? 4, 4분면 위에 각도니까 얘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얘 음수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뭐 사인 160도래. 그러면 사인 160도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얘 두 개 곱했을 때 양수래요. 그럼 이 세타가 어디쯤 있을까? 그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곱했을 때 양수란 소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양수 곱하기 양수 나올 수 있고 음수 곱하기 음수 나올 수 있어. 근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각각 뭐 의미한다고 그랬지? 코사인은 x좌표라고 했어요. x좌표. 어디 위에서? 저 단위원 위에 동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y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양수인 1사분면 위에서의 각도거나 세타가 마이너스 요거 음수니까 3, 4분면 위에 각도거나 동경이 그 위에 있거나 요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세타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요런 식으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뭐 나중에는 요거 이용해갖고 막 각변환도 시켜갖고 막 예를 들어 사인 730도 730도는 아니 750도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구해버려. 이거 그냥 한 번에 구해버릴 거야. 예를 들어 이거는 사인 30도랑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해.
양수겠네 막 하고 마이너스 막 붙이고 플러스 붙이고 막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4분면에 따라서. 그럼 결국 이거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이건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요게 다 1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이 동경에 대해서 1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올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이 2사분면에서는 사, 그 다음에 3사분면에서 탄젠트만 양수예요. 탄.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코 해갖고 올, 사, 탄, 코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외워주셔야 돼요. 올, 사, 탄, 코. 진짜 뻥 안 치고 이거 외워야 돼. 올, 사, 탄, 코. 아니면 뭐 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얼싸 안고 이렇게 외웠어. 얼싸 안고. 진짜야. 여기 나와. 봐봐. 여기 지금 143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오잖아. 얼싸 안고. 얼싸탕코로 외워. 저기 제일 밑에 나와. 143페이지 제일 밑에. 원래 이렇게 외워. 나도 옛날에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여기 엘리트 선생님들이. 선생님 진짜요? 아니 중학교 때. 나 과학고 준비했을 때. 저 원장님이 나 선생님이었는데? 네? 엘리트 오래됐어. 엘리트 여기 없었잖아. 여기 없어. 저기 동춘동에 있었지. 뭔 소리야? 얼마 안 됐어. 무슨 30년. 선생님까지 올라선 거예요? 뭐라고? 배우다가 선생님까지 된 거예요? 아니야. 어쩌다 보니 왔어. 그래서 봐봐. 원장이 오라 그래갖고. 아무튼 봐봐. 여기 이렇게 1, 2, 3, 4분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수 있어. 1, 2, 3, 4분면에서 이 삼각함수의 각각의 부호를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 요건 진짜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이용해서 각변환 이제 나중에 가면 아까 그랬잖아. 사인 뭐 390도 이런 걸 바로 계산을 해버릴 거라고. 근데 이거 각도 아니면 사인 150도 같은 거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 건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걸 외워야지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얼싸 안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아마 뭐 작년 초인가? 1년 전인가 3학년 2학기 거 삼각비 하면서 했었어.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거 지금 탄젠트 값을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탄젠트 세타를 x 좌표분의 y 좌표였어요. 이 단위원 위에서 동점의 x 좌표분의 y 좌표. 뭐 얘를 기울기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x 좌표 어떻게 보는데 우리? 동점의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사인 세타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같은 각도에 대해서, 각도가 같이 걸려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요거 두 개 외워주셔야 돼요.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삼각함수, 삼각비 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괜찮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점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 동점이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워야겠다. 너무 더러워갖고. 그럼 이 좌표를, 동점의 좌표를 뭐라고? xy로 정의하는 건데 그 x좌표, y좌표가 여기 걸려있는 동경에 대해서 각각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는 몇이었어요? 1이었습니다. 1.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가 나와? 1이 나와요. 1. 거리가 1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항상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뭐 45도 그 다음 코사인 45도를 제곱해서 더했대요.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요? 또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같은 각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1이 나온다. 이거 너무 유용하게 잘 쓰니까 이거 두 개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삼각함수 정의를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올싸안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뭐 근해 공식처럼 암기해서 문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도 지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얘를 막
이제 설명해라 막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이거를 바로바로 이용해서 막 문제 풀 수 있게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5페이지 가서 350번을 한번 볼 거예요. 350번은 조금 달라. 350번은 나는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 단위원 위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어. 근데 왜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얘를 일반적인 원, 뭐 x, y 갖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이 r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원래 이렇게 삼각형을 잡으면 여기 점이랑 여기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x축에다가 수직으로 이을게요. 그럼 이 삼각형이나 우리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이기 때문에 이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세 변의 길이에 b였었잖아, 삼각비가. 그리고 여기서도 뭐였어? x좌표, y좌표 또는 여기 1을 뭘로 대체했어? 저기 만약에 r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r분의 y, r분의 x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r분의 y, r분의 x는요 어차피 여기서의 그냥 x좌표, 이 단위원 위에서 x좌표, y좌표 따지는 거랑 여기서의 r분의 x, r분의 y 따지는 거랑 어차피 똑같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차피 그냥 일반적으로 가져가도 뭐가 똑같아? 여기서의 삼각 b랑 여기서의 삼각 b는 어차피 닮음이니까 b는 똑같아요. b라서 b. 얘가 반지름을 1로 보나 얘를 r로 보나 어차피 이 y값이나 x값은 r로 봤을 때는 r만큼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삼각 b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거 좀 TMI인 것 같긴 한데 알려드리긴 할게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막 좀 어려운, 고등학교 가면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좀 알려주기 그런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350번부터 유용하게 하거든. 우리가 P라는 점이 있어요.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정의를 할 건데 그럼 이 P라는 점을 우리 수직선 상에서 어떻게 정의해? 여기서 수직으로 있고 Y축에다 수직으로 있고 X축에다 수직으로 이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 한 다음에 뭐 만약 2, 4분면에 있으면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X축에다가 뭐 3, 4분면에 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하는 거야. 여기 거리 따져갖고. 괜찮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교좌표계라고 해요.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가 X축이랑 Y축을 이용해갖고 두 개 따져갖고 이 점 하나를 찍는데 이 X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고 Y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고 해갖고 이 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직교좌표계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지금 삼각 함수에서는 뭘 쓰고 있냐면 지금 X, Y의 좌표를 어떻게 봤어? 세타랑 우리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1 곱하기 뭐 X좌표 1분의 X좌표 뭐 1분의 Y좌표 이용해갖고 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본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본 거냐면 우리 극좌표계라고 해서 요 직교좌표계를 뭐라 해야 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P라는 점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 이거 원점에서 이 P점까지의 거리를 따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초선을 어디로 잡을 거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 얘를 세타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얘를 여기 길이를 뭐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 x, y라고 뒀었잖아. 여기를 y라고 둔다면 아까처럼 우리 삼각비로 표시를 해보면 삼각 함수로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r분의 x로 잡을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좌표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뭐 밑에서 쓰자. 공간이 없어갖고 여기다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서 x좌표는 결국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극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랑 이 각도를 이용해서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를 어떻게? r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 r 코사인 세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60도라고 그래. 여기를 그리고 거리가 여기 2라고 그러자. 그럼 이 P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 곱하기 사인 60도 해갖고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다. 굳이 여기 길이 안 구하고 그냥 얘 지금 X축에서부터 얼만큼 각도 떨어져 있냐, 그리고 이 원점으로부터 이 P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거 이용해 갖고 각도랑 이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요 좌표를 구하는 게 극좌표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쓰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 그럼 이제 350번을 한번 볼게요. 350번 어디냐면 145페이지에 350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걸 극좌표계 이용해갖고 한번 볼게요. 그럼 P라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찍고, P라는 점이 마이너스 4,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잡았을 때 요거의 동경을 만약에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 P의 좌표를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요 P점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따집니다. 그럼 몇이냐면 5입니다. 5. 그러면 5면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P점을 다시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이 동경 이용해서 표시하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5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결국에 마이너스 5분의 4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한다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어. 계산을 해보면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1번에서처럼. 그럼 P라는 점도 다시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아니 2번에서 P라는 점 1번에서 이렇게 되고, 2번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해버리면 P가 15,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얘를 우리 떨어진 거리를 구할 거예요. 떨어진 거리 몇이냐? 17이야? 그쵸? 17. 이 원점에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를 17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7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는 17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지금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와 동경으로 우리 요 좌표를 추측을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럼 바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17분의 15가 나오고,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17분의 8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구하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는 아니면 뭐 x 좌표분의 y 좌표 해갖고 15분의 마이너스 8 해도 되는데, 뭐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얘처럼 막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 해설집은 막 원 그려서 할걸? 아닌가? 그래서 막 원 그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얘에서 떨어진 거리가 몇이고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랑 세타 잡은 다음에 세타를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거 구하려면 이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용해갖고 바로바로 구해버릴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요, 그러면 351번이랑 353번 한번 해보실래요? 351, 353. 네, 갔다 오셔요. 351, 353이 아주 지금 삼각 함수는 왜 처음부터 문제 다 풀냐면 너무 기초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헷갈리거든, 많이. 정의가 너무 헷갈려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냥 점 찍어보면 그렇게 나와. 로그함수도 점 찍어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냥 하는 건데,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정의가 너무 중요해요. 정의. 그래서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나와갖고 개념적인 부분을 좀 채우고 갑시다.
헷갈리면 질문하세요. (351번은) 단위원 이외에 있는 거라서 그냥 P좌표 한번 구해주고, 그럼 P좌표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P좌표에 Y좌표가 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 다음에 P좌표에 우리가 이 원에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기울기 따져보면 걔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알려준 거랑 지금 143페이지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나온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 정의하는 거는 그게 더 편해. 단위원 위에서 정의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우리 정의하는 것도 맞고, 그냥 단위원 위에서 동점에 X좌표, Y좌표 기울기 어떻게 되냐 그거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침 51번에도 단위원이 나와 있으니까 단위원 위에서 그 점에 X좌표, Y좌표 구하고,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350번에 네. 1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번이요? 1번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우리 직교좌표계를 이제 극좌표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이 x, y 그냥 여기 위치를 극좌표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여기서 나와 있죠. 이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p라는 좌표가. 그럼 이 좌표를 이제 뭘 해? 각도랑 여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이용해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볼 거라고.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고? 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뭘? X좌표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말했던 거 기억나?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 X좌표,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진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X의 좌표는 어떻게?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요. Y 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왜? R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R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얘를 넘겨갖고 Y좌표가 R 사인 세타,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5 곱하고 코사인 세타 하면 여기에 X좌표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뭐가 튀어나와? 이 점에서의 Y좌표 튀어나온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5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가 이거랑 이거까지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해갖고 구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탄젠트 세타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이용해서 4분의 3으로 이렇게 봐주셔도 된다고요.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네.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고? 이게? 한번 하세요. 진짜. 다르게 그냥 기본 개념으로 볼까요? 아니면? 2번 보여주세요. 2번 한 번 더? 2번은 그럼 그림 2번 그려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좌표를 동경이랑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동경이 그 긋는 선이죠. 동경의 각도. 그 원의 중심에서 거기까지 뭐 점을 찍었어. 하나의 점 찍었으면 그 원점에서부터 뭐 각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시초선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시초선을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각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각도 여기 세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우리가 15,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가 왜 10분 그냥 대충 찍은 거야. 막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뭐 어차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그 원점으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에요? 17이에요. 17.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랑
이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이용해서 뭘 정의할 수 있다고? 요거의 좌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극좌표계라는 걸로. 극좌표계는 우린 직교좌표계는 어떻게 돼? x, y 좌표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극좌표계는 사실은 요 각도랑 이 시초선으로부터 시작된 이 각도, 요 각도랑 동경이랑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사실은 정의를 해요. 근데 그거 이용해서 우리 직교좌표계 표현하는 게 새롭게 그냥 다르게 바꾼 거고 지금. 그럼 이 P라는 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17에서 여기 원점에서 이 P점까지 떨어진 거리 곱하기 이 세타 동경이 있으니까 세타 동경 코사인 세타 해주고 이 마이너스 8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원점에서 이 P점까지 떨어진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7 코사인 세타가 15랑 똑같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15예요. 그 다음 사인 세타는요. 우리 17분의 마이너스 8입니다. 괜찮아요? 아니면은 그걸로 보여줄 수 있긴 해요. 삼각함수 정의하는 걸로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다 원을 그려버려갖고 원 그려요. 근데 원 그리면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는 단위원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여기가 분모가 1이었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R이 될 거야. R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 내가 이게 원을 그려버렸어. 이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그럼 그 원에서 반지름이 17로 고정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R이 17이겠죠. R분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해요? R분의 Y예요. R분의 Y 좌표로 정의해요. 사실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헷갈리고 그냥 그렇게 정의하면 나중에 삼각함수 그릴 때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여기 1로 잡고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원래도 그렇게 정의하니까 R분의 X,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이렇게 볼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그대로 R이 뭐라고? 이 원점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 반지름이에요. 그거 17로 우리가 보기로 했죠. 그럼 얘가 17분의 Y 좌표래. Y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8. 사인 세타가 그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떨어진 거리 원의 중심 저 원점에서 저 P까지 떨어진 거리 17분의 X좌표 15라고요. 그 다음에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 얘는 똑같아요. 탄젠트는 요렇게 그냥 삼각함수 정의로 일반적인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했을 땐 요렇게 튀어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극좌표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가 떨어진 거리에서 각도 이용해갖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해갖고 그냥 바로 구해도 되고. 얘는 정의, 삼각함수 정의. 일반적인 삼각함수 정의. 일반적인 원에서의.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 이용해갖고 1번, 2번 풀어주시면 돼요. 351번은 하셨나요? 351번은? 351번에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피해 좌표가. 이해 안 된다고? 2번은 그러면 피해 좌표가 어디 위의 점이에요? 단위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단위원 위에서 X좌표는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3분의 2파이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나타내는 거는 Y좌표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그 원점에서부터의 그 점까지, 동점까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그냥 P점에 Y좌표 갖고 와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주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P점에 X좌표 갖고 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해갖고 X좌표분의 Y좌표에서 기울기 따져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헷갈리면 꼭 질문해주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처음이라서. 그 다음에 353번도 하셨나요? 못했나요? 아니면 뭐 잘 안 되는 거 있을까요? 353번에서는 1번에서 보면은 353번에 1번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대. 사인 세타가 0보다. 그럼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일단 1사분면, 2사분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인 세타는 우리 동점에서 원이 있으면
우리 사인 세타는 y좌표를 뜻한다고 했는데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은 1사분면, 2사분면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는 1사분면, 2사분면이 후보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2사분면이 되겠죠. 왜냐면 x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은 2사분면이잖아. 1사분면, 2사분면 중에. 그래서 1번엔 2사분면이 답이 되고요. 2번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했죠. 얼싸 안고 하면은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여기 4사분면이거나 그 다음에 1사분면인데 우리 지금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은 부분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은 부분 이거 찾아주면 기울기가 0보다 작은 부분 찾아주면 되죠. 그럼 4사분면입니다. 2번에 4사분면. 3번에는 지금 두 개 곱했을 때 음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지금 한 개는 양수 한 개는 음수여야 되니 뭐 1사분면이나 3사분면 아니구나 2사분면이나 4사분면이 될 거예요. 두 개 다르니까 좌표에 두 개 곱했을 때 음수된다는 소리는 좌표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겠죠. 2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헷갈리면 꼭 질문 다시 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을 연습 겸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너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필수예제 8번 한번 잘 보세요. 필수예제 8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필수예제 9번을 한번 해볼 9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안 끝났어. 그냥 늦게 끝내줄게.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정리하지? 그럼 필수예제 8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동경 요거 나타내는 걸 세타라고 한대. 그럼 먼저 찍어요. 뭐 그림 안 그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긴 한데 처음이니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찍습니다. 그럼 여기에 P점의 좌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우리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버려요. 원을. 그럼 원 그렸으면 이거 어떻게? 이 점의 코사인, 사인, 탄젠트 여기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하고 얘를 세타를 정의를 여기 세타라고 잡게 되면은 이 P점에 X좌표, Y좌표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뭐 사인 세타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P점까지 떨어진 거리, 즉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뭐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였어요. 그러면 이 R이 여기서 몇이었어? 요거 13인가요? 그럼 반지름이 13이니까 13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3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죠. 5분의 10이네요. 5분의 12.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요렇게 세 개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처음에 1번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13 마이너스 15에서 13 마이너스 12 빼면 되니까 13분의 13 마이너스 12. 왜 이래. 13분의 7이죠. 13분의 7.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사인 탄젠트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사인 탄젠트 곱해요. 이거 곱하고 그러면 막 이상하게 나오네. 막 이렇게 나와. 65분의 뭐 어떻게 나오나 봐. 그래서 계산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좀 연습 좀 해오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 숙제가요. 일단 140부터 141 그 개념 원리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그다음 RPM은 어디 할 거냐면 RPM은 66부터 얘들아 들어봐. 66부터 숙제가 별로 없네. 방학인데 66부터 68까지인데 498번까지밖에 아직 제대로 안 배워. 498번까지만 할게요. 아니다. 502번까지 했다. 502번까지 할게요.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 안녕. 안녕.